안녕하십니까, 기용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EVNG의 설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VNG라는 것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한 다양한 장비들, 뭐 시스코 장비라든지 이제 주로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죠.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내 컴퓨터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를 가상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실습 환경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EVNG는 EVNG가 있기 전에 GNS라는 것이 예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EVNG도 예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들은 GNS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GNS도 많이 써봤고 EVNG도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EVNG가 사용법이 실제 기본적인 셋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사용법이 훨씬 더 쉽지 않나,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GNS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반면에 EVNG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팅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세팅하시는 것이 어려운데 일단 세팅이 되고 나면은 손댈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 이제 EVNG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개인적으로는 GNS도 어느 정도 다루고 EVNG도 다뤄가지고 자기가 편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EVNG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서 EVNG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EVNG는 EVNGNet이라는 이러한 URL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내 컴퓨터 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요 그림을 보시면은 컴퓨터도 들어가죠. 여기 내 실습 환경 안에서 컴퓨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장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GNS라든지 EVNG가 지원하는 장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EVNG나 GNS나 그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가상화 시켜주는 소프트웨어들은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EVNG나 GNS나 실제 지원되는 장비들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GNS 같은 경우에는 GNS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죠. 시스코 장비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GNS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뭐 GNS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 머신도 돌리죠. 근데 EVNG 같은 경우에는 GNS도 마찬가지로 가상 머신을 돌리고 EVNG도 가상 머신을 돌립니다. 그래서 GNS는 GNS3 VM이라는 걸 돌리죠. 그리고 EVNG도 역시 EVNG VM이 있습니다. 근데 GN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 컴퓨터에 GNS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GNS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얘를 셋업을 해요. 근데 EVNG는 얘를 셋업을 할 때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셋업을 합니다. 웹브라우저. 그래서 사용법이 훨씬 더 간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설정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GNS는 처음에 세팅이 쉬우나 이 GNS를 설정하는 것이 사용을 하면서 설정하는 것이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시스코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EVNG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도큐멘테이션에 보면은 뭐 인스톨레이션이 있고요. 요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습을 요 강의를 들으면서 요 EVNG를 직접 깔아보시려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먼저 이 EVNG 같은 경우에도 가상 머신이 있어요. 가상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상 머신을 베이스로 해서 실습망이 구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박스나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세팅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고요. EVNG를 구현하는 쪽에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혹은 버추얼박스 혹은 VMware 플레이어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OS 파일이 필요합니다. iOS 파일, 뭐 372호라든지 뭐 이런 iOS 파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EVNG VM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EVNG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사이트에 EVNG를 클릭하시면은 EVNG OVA 미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메가 미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EVNG VM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속도는 비교적 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먼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upported Image라고 그래가지고 EVNG가 지원하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iOS 장비가 있죠. iOS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 뭐 372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7200 이런 장비들이 지원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GNS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NS하고 돌아가는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GNS는 안 돌아가고 EVNG는 돌아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양쪽이 다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iOS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iOS 말고 IOL이나 IOU를 설치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게 좀 전에 설명드린 첫째 EVNG, 그 좀 전에 보여드린 미러 사이트에 가면 OVA 파일이 있습니다. OVA 파일을 받으시고, 둘째 iOS, IOU를 받으시고, 혹은 VIOS, 이런 파일들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파일들만 있으면은 기본적인 실습은 그 시스코 라우터들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온 김에 EVNG에서 지원되는 그 장비 이미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일종의 그 시스코 장비를 가상적으로 구현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iOS만 지원되거든요. 그 다음에 IOL은 IOU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얘는 이제 리눅스, 유닉스 기반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QEMU라는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스코 베이스를 보면은 시스코의 보안 장비, 아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QEMU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굉장히 다양한 시스코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SE, 아사, 파이어파워, 그 다음에 뭐 VIOS, 뭐 그 다음에 NXOS 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죠.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주니퍼 장비도 돌아가고, 알카텔 장비도 돌아가고, 아루바, 뭐 포티넷의 장비, 후아웨이의 장비, 팔로알토 장비, 뭐 그 다음에 VMware ESXi나 뭐 이런 것들도 안에 기본적으로 이 EVNG 안에서 가상 머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EVNG 안에서 QEMU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 QEMU라는 녀석이 그 하이퍼바이저거든요.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VMware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상 머신을 구현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EVNG를 가지고 웬만한 규모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기술을 공부하시는 학습자들은 GNS나 EVNG를 좀 잘 다뤄 놓으시면은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EVNG 그 소프트웨어 OVA 파일을 받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운로드에 EVNG 사이트로 이동을, 그 메가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갖고 OVA입니다. OVA 파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1.3기가 정도 됩니다. OVA 파일을 받는 거고, 일단 iOS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다 되시면은, 예, 실제로 이제 그 EVNG를 구현해서 장비를 구현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EV 커뮤니티 에디션이라는 OVA 파일하고 C375 장비에 대한 iOS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러한 375 이미지를 EVNG에다가 업로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EVNG로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VNG 들어가서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EVNG로 접속을 하기 위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 즉 FTP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텔넷 접속할 수 있는 뭐 푸티와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FTP 프로하고 터미널, 텔넷, 푸티 같은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요 375 이미지를 요 EV 그 NG 가상 머신에 파일 전송용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들도 미리 혹시 깔려 있지 않다면은, 학습자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다면 그것도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OVA 파일을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Mware 워크스테이션에 오픈 버추얼 머신을 해가지고 그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가가지고 OVA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OVA는 다 만들어진 가상 머신, 압축 형태의 가상 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뒤에 EVNG라는 폴더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VNG라는 폴더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뒤에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그 폴더에 D가 됐든 C가 됐든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실습을 할 때 운영체 드라이브하고 이 실습용 드라이브를 일반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깔려 있고 D 드라이브에는 이런 가상 머신들이 이제 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OVA 파일을 배포를 하셔야겠습니다. OVA 파일을 배포를 하시고, 자, 그래서 D 드라이브를 보니까는 EVNG라는 파일에 지금 가상 머신이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OVA 파일은 기본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다른 형태를 쓰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제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가 8기가고요. 프로세서가 4개가 꽂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에 맞게끔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세서를 4개를 다 2개만 쓰죠. 그 다음에 메모리는 8기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자체는 8기가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기가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서 메모리는 라우터를 뭐 실제 CCNA나 CCNP 수준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메모리가 4기가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CCNA나 CCNP 수준의 그 정도의 스케일의 실습을 한다면은
메모리 4기가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CCI 수준이나 혹은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EVNG 안에서 가상 머신도 돌린다든지 그러면은 4기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근데 CCN이나 CCNP에서는 인프라를 만들면 뭐 라우터하고 스위치 외에는 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4기가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Virtualize Intel VTX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체를.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실습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지금 어디냐 하면 요 프로세서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요 부분에,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예,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요, 정상적으로 실습이 안 됩니다. 이걸 꼭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학습자의 컴퓨터가 CPU가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역시 실습이 안 됩니다. 뭐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이야 요즘 나오는 CPU들이야 다 가상화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상화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CPU 자체가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노트북이 좀 저렴한 노트북들, CPU 성능이 이제 낮은 그런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 뭐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CPU들은 다 가상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학습자분들께 사용하시는 컴퓨터들이 다 가상화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더 바꿀 거는 없어 보입니다. 더 바꿀 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OK 하고 부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네트워크 속성이 기본적으로 브릿지드예요. 그래서 집에서 작업하신 분들은 집에 공유기에서 받을 거고, 회사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IP를 받기 때문에 만약 IP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NAT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이 외부에서 IP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브릿지드로 써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OVA로 부팅을 하면은, OVA로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부팅을 하면은 기본 설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ID가 주어져 있습니다. 디폴트 ID가 루트고요. 패스워드가 EV예요. 그래서 초기 셋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진입을 해야 됩니다. 루트의 EVE. 자, 루트 패스워드를 바꿀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저는 똑같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하는 글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냥 앞서하고 똑같이 EVE를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도 EVNG라는 기본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 값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도메인에 연결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도메인 네임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P를 어떻게 받게 되냐. DHP로 받으면은 IP가 혹시 부팅이 되는 시점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뀐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얘가 어떤 IP하고 연관된 서버를 돌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IP가 DHP로 받아도 상관이 없고요. 고정 IP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DHP는 IP가 바뀌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EVNG를 가상 머신을 부팅했을 때마다 IP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냥 DH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TP에 대한 걸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NTP는 이제 시간을 동기화하는 것들인데 이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과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셋업이 끝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셋업이 끝났고 재부팅이 되면은 다시 진입을 해서
iOS나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되는데 약간 시간이 지연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팅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팅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은 여기 탭에서 파워를 리셋을 한번 시키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금 보니까 부팅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몇 분 기다렸는데도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리셋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자, 여기 아까 이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은 마우스가 이쪽에 가서 안 나와요. 마우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가상 머신에 들어가서 마우스가 만약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마우스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우스가 가상 머신 안에 박혀 가지고 마우스가 커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마우스가 커서가 가상 머신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은요, 여기에 일단은 요 가상 머신 EVNG가 갖는 IP가 있어요. 저는 19168.1.71이라는 IP를 제가 지금 요거를 집에서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 저희 집 공유기에서 할당을 받은 정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P가 만약에 IP가 못 받았으면은 뭐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IP를 못 받은 거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 IP가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IP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IP가 드러났다는, IP를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68.1.71인데요. 자, 저는 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19168.1.71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68.1.71로 접속을 하니까는 이런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유저네임은 어드민이고요. 패스워드는 E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패스워드가 어드민이고 그 다음에 디폴트 아이디가 어드민이고 패스워드가 EV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뭔가 그 랩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랩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그 이미지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EVNG가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걸 봤기 때문에 FTP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iOS 파일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 EVNG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기에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iOS 파일을 집어넣는 거죠. iOS 파일을 넣는 거기 때문에 iOS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376 이미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376 이미지를 넣는데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대로. 먼저 그 파일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때 요 지금 준비된 파일이 압축이 풀려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iOS 파일을 빈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뭐 RGB라든지 이러한 파일로 풀 수가 있어요. 굳이 뭐 그 EVNG 안에서 푸시는 것보다 아예 압축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iOS 빈 파일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올려주시는데 어디다 올려주시냐 하면은 일단 그냥 FTP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inSC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inSC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먼저 FTP로 접속을 할 때, FTP로 접속을 할 때, 예, 요거, 화면을 사이트, FTP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하고, 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EVNG로 iOS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FTP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Secure FTP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Secure FTP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 192.1, 19168 1.71이죠. 예, 19168 192.168.1.71. 그 다음에 루트고요. EVE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큐어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키를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실습 파일이 있죠. 실습 파일을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다 업로드를 하냐 하면은 아까 여기 EVNG 사이트에 가시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OPT 밑에 UNITRAM 밑에 에드온 밑에 다이나밉스라는 데다가 이 파일을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iOS 파일을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로드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하나 실행을 해야 됩니다. 명령어를 하나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티를 실행을 했고요. 푸티를 실행을 했고 FTP로 접속한 거하고 똑같이 192.168.1.71로 접속을 합니다. 71로 접속을 하고요. SSH로 접속을 하고 SSH로 접속을 해서 키를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은 루트에 EV2로 하시면 되고요.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 명령어는 여기 지우는 작업인데 지우는 작업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요 작업만 우리는 여기 앞서서 압축 파일을 풀었기 때문에 요 파일들을 지운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축을 제가 설명할 때는 압축을 푼 형태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굳이 폴더를 지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 작업은 해줘야 됩니다. 요 작업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명령어가 2번이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그 iOS를 사용할 준비가 되고요. 자, iOS를 사용할 준비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 unsupported image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 supported image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쓰면은 idle PC 값을 잡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idle PC 값을 잡아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기 들어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서포티드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아이들 PC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로 잡으시려면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PC는 잡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미지를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2.4 요 버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기본적인 아이들 PC 값을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iOS의 아이들 PC 값은 기본적으로 EVNG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 PC를 잡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추후에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iOS 라우터를 쓰는데 아이들 PC 값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PC를 다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iOS를 쓰는 것보다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IOU를 사용하거나 vios를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iOS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12 버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CCNP 이상의 어떤 기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iOS를 15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15 버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2 버전을 쓰는 iOS를 쓰는 거는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아이들 PC를 잡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PC는 잡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시면은 그때 잡으시라고 그냥 아이들 PC를 잡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 업로드한 파일이요. 이 파일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파일명을 그대로 좀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을 그대로 좀 복사를 해 놓고요. 자, 아이들 PC를 잡기 위해서는 다이나밉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지고 그 iOS 라우터를 돌려야 됩니다. 3725죠. 3725고 지금 파일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3725에 opt에 unit 랩에 add-ons에 다이나밉스에 요 파일이죠. 예, 요 파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iOS 라우터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요. 예. 그러면은 iOS 라우터가 실행이 됩니다. iOS 라우터가 여기에서 이 다이나밉스라는 프로그램이 iOS 라우터를 이제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부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OS 라우터가 부팅이 될 겁니다. 부팅이 될 동안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yes, no가 나오는데 여기서 configuration 다이얼로그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no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우터가 부팅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PC 값을 잡아야 되는데, 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컨트롤 그 다음에 요 조합을 이용하시면은 아이들 PC 값이 나와요.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인가요? 그 다음에 I를 그 컨트롤하고 오른쪽 대괄호 동시에 눌러주고 바로 이어서 I를 눌러주시면 얘가 그 아이들 PC 값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아이들 PC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요 값을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EVNG 안에서 요걸 적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필드 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복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혹시 아이들 PC 값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요 값으로 바꿔 보시면은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76 어차피 이미지 자체가 동일하면은 똑같은 아이들 PC 값을 쓰는데 어쨌거나 그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아이들 PC를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iOS를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시면은 요렇게 잡힌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오른쪽 대괄호 Q를 해주시면은 가상 머신이 꺼집니다. 가상 머신이 꺼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PC하고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PC 세팅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iOS를 가지고 랩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VNG 사이트를 가시면은 브라우저로 EVNG를 접속을 하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폴더를 하나 만드셔도 되고 랩을 바로 만드셔도 되고, 예를 들자면 ccna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랩
01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랩 01이라고 만들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그냥 작업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서 add on object라고 하고 노드를 누르시면은 쭉 보시면은 앞서 376 이미지가 갔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2대.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들 PC 값이 있는데 뭐 요거 대신에 앞서서 잡은 값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앞서서 잡은 값을 넣어 주셔도 되고 뭐 그거는 예. 그래서 아니면은 원래 있던 값을 넣어 주. 일단 원래 있던 값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있던 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다르네요. 예, 그냥 있던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2대를 추가를 하고요. 장비를 2대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2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대를 넣도록 하고요. 뭐 여기는 지금 요 iOS 같은 경우에 375 이미지가 지금 예. 일단은 그냥 기본 인터페이스 타입을 갖죠. 예, 그래서 세이브 하시면은 장비가 이렇게 2대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서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런 잭이 있는데 얘를 끌고 오시면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팅은 장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스타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로 부팅을 하시면은 장비가 부팅이 돼요. 장비가 부팅이 됩니다. 장비가 부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클릭을 하면은 그 텔넷이 접속이 됩니다. 근데 텔넷을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나 여기 보시면은 아까 미처 설명을 안 드렸네요. 보니까는 이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라는 사이드라는 그 윈도우즈 여기 EVNG 여기에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사이드라는 여기에 메뉴에 오셔가지고 쭉 아래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인테그레이션 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지만은 텔넷 접속이나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팩을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쭉 설치가 돼 있는데 그냥 다 디폴트 값으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티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푸티로 접속이 되게 되고요. VNC가 설치가 되는데 이 VNC는 혹시 그 EVNG 안에서 가상 머신을 돌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울트라 VNC는 혹시 우리가 만드는 가상 인프라 안에 가상 머신, 뭐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걸 돌리면은 그런 것들을 요 VNC로 접속을 하게 돼요. VNC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VNC 뷰어만 있으면 됩니다. VNC 뷰어만 있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가 설치가 됩니다. 와이어샤크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와이어샤크를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설치는 그냥 그 순서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다 됐고요. 예, 설치가 다 됐고 설치가 되셨으면은 탐색기를 여셔가지고 C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시면은 EVNG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로 뭘 쓰실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일단 푸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푸티. 그래서 혹시 CQRCRT를 쓰면 얘를 혹은 푸티를 쓰면 얘를
더블 클릭, 이 레지스트리 파일인데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병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푸티를 쓸 거기 때문에 예, 병합을 하면은 자 병합이 되었습니다. 병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 장비에 콘솔에 접속을 하면은 여기 팝업이 걸려 있네요. 팝업을 항상 허용을 하고 자 다시 한번 모 액션에 여기 모 액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모 액션에 콘솔 투 올로드라고 하시면은 지금 저는 전에 작업한 내용이 Secure CRT라는 내용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Secure CRT로 잡혀 있어 가지고 Secure CRT로 접속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ecure CRT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푸티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실습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랩 위에 다시 한번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설정을 이미 Secure CRT로 연결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티로 접속이 되질 않네요. 예, 푸티로 접속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직접 해보시면은 푸티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팩을 설치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클라이언트 팩을 설치하시고 여기서 레지스트리를 하시면은 이 레지스트리가 그 브라우저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텔넷을 접속할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이 브라우저들이 Secure CRT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푸티가 돌지 않고 Secure CRT라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 요 강의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푸티가 실행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iOS를 EVNG를 구성하고 iOS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강의 드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